안녕하세요. 집에서 노는 아빠 예스파파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영상과는 좀 다르게 제가 이제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제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도 좀 깎고 이제 수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구매할 건 좀 구매 좀 하고 그렇게 이번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5일 후면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외과 진료 예약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과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외과 진료를 하게 된 날짜는 23년 11월 7일입니다. 갑상선 내분비 외과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저는 대부분 일찍 가요. 3, 40분 정도 일찍을 가는데, 그날도 일찍 갔지만 이게 교수님의 상담이 이제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교수님 진료를 받고 나중에 코디네이터 분을 만나가지고 또 한 2, 30분 정도 입원 어떻게 해야 되고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며칠 동안 뭐 입원이 될 것이고 또 입원 전에 어떤 검사들이 있고 이 검사는 왜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뭐 수술 전에는 끊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코디네이터 분께서 이제 진료 후에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 오기도 했고 제가, 그리고 진료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를 먼저 코디네이터 분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디네이터 분 방이 또 따로 있어요. 교수님 옆방이 따로 있는데 옆방으로 들어가서 먼저 입원은 어떻게 될 거며, 그 다음에 수술은 대략적으로 한 며칠 정도, 아니,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또 입원 기간은 대략적으로 뭐 3박 4일, 또 길게는 뭐 한 6박 7일 정도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과 이제 수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입원과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약도 이제 잡아주셨는데, 수술 전 검사를 왜 해야 되냐면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 마취가 가능한 몸의 상태인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지금 여기 갑상선에 음, 그 갑상선에 혹이 있고 또 갑상선 암이 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혹시나 이제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은 막상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전이된 곳이 발견되면은 이제 수술을 또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이가 되었는지 뭐 여기 갑상선 주변 위쪽과 그다음에 여기 폐 쪽 이렇게 CT 또 한번 이제 찍어보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복부까지, 복부 흉부 CT 예약을 또 잡고, 그리고 골밀도 검사와 또 이제 그 뭐죠? 뭐 피 검사며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이제 예약을 해줬습니다. 코디네이터 분께서 이제 예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입원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제 세부적인 안내사항 같은 것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정 특례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참 제가 요번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나라가 의료 복지는 정말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암과 같은 이제 중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솔직히. 제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산정 특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병원비의 95%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95%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안내받기로는 야 이제 수술과 입원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약 한 6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260만 원 중에서 95%를 지원받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진료가 이제 마치고 나서 수납 창구로 가가지고 그 산정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은 15년 전에 제 아내도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한 후에 성대마비가 왔었어요. 성대마비. 그래서 저희 아내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대마비가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돼가지고 아내도 너무 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간혹가다 이렇게 성대마비의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진료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진료 날짜도 다시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 전 모든 과정들을 이제 코디네이터 분께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외과 진료를 받으러 이제 교수님께 들어갑니다. 내가 교수님께 들어가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막 질문을 했어요. 왜 세침 검사를 2번을 했냐? 첫 번째 검사에서 왜 안 나왔냐? 그리고 두 번째 검사는 뭐 첫 번째 검사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뭐 첫 번째 세침 검사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 세침 검사에서는 그 유전자 변형 그 검사까지 같이 실시를 했대요. 유전자 변형 검사까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수술이 진행될 거고, 수술을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 수술 부위가 이제 목을 절개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코디네이터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교수님에 대한 신뢰. 예. 이러한 교수님이 나를 수술해 주시는구나 라고 좀 마음의 위안을 좀 받고 왔어요. 교수님께서 되게 명확하고 되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기도 하고 저는 저랑 좀 연령대가 비슷한 것 같은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아무튼 전문가의 느낌이 좀 물씬 났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좀 알고 진료실 밖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디네이터 분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 수납 창구에 가서 산정 특례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암 환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 문자를 봤는데 뭔가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누구나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암 환자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에 뭐 기분이 써 이렇게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병원을 나서기 전에 입원 퇴원 수속하는 그 또 창구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입원 안내를 또 받아야 됐어요. 입원 안내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그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창구에서 직원분께서 몇 인실을 원하시냐 라고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4인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6인실은 너무 많고 복잡할 것 같고 1인실은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그 2인실은 둘이 있기엔 약간 민망할 것 같고 그리고 3인실은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3인실보단 4인실이 훨씬 낫다. 3인실은 너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저 2인실 그 규모에 3명이 들어가 있는 곳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럼 저는 4인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4인실은 가장 인기가 많은 병실이라고 자리가 없을 확률이 거의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병실을 결정하는 것은 입원 당일날 이제 입원 수속을 하게 되면서 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의 의견을 드리면 그거를 이제 좀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서 병실을 배정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병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실을 배정을 해주고 그 배정된 병실로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병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을 땐 다시 뭐 새로운 병실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술성 검사와 또 이비인후과 진료, 그리고 산정특례 신청, 그리고 입원과 그 퇴원, 그리고 수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부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인풋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피곤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암 환자가 돼서 암 수술을 받는구나라는 어떤 이제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수술 전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